안녕하십니까. 차트 분석 원하기의 원하기입니다. 오늘은 전환선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할까 합니다. 전환선이 한 40분만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은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첫 번째로 할게 추세의 전환, 그리고 2번 강세장과 약세장 구분, 세장 구분 하는 방법. 자, 그러면 일단 추세의 전환은 어떻게 이거부터 하고 이제 강세장과 약세장을 구분하는 방법까지 한번 해보고, 시간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20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잠깐 정리를 하자면 기준선이 멈추고 전환선이 상승을 할 때, 여기서 기준선이 멈추고 전환선이 하락할 때 추세의 전환이 일어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준선이 멈추고 전환선 하락, 추세의 전환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합니다. 가격 이동평균선에서 5일2평을 추가를 할 거예요. 5일평. 분봉이든 일봉이든 다 똑같습니다. 자, 분봉에서 딱 봤을 때 기준선이 멈추고 전환선이 하락하고 캔들이 5일2평을 위로 뚫고 올라오면은 이제 하락 추세는 끝이 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기준선이 멈추고 전환선이 하락하고 캔들이 5일2평을 뚫고 올라오면은 이제 하락 추세의 끝. 그럼 반대는 똑같겠죠? 반대는 기준선이 멈추고 전환선은 계속 상승, 캔들이 5일2평을 하방으로 관통을 하면은 일단 조정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기준선이 멈추고 5일2평 아래로 캔들이 내려오면서 전환선은 지속 상승, 이러면 추세의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이거예요. 기준선이 일단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걸 먼저 봐야 되겠죠. 괜히 기준선이 아닙니다. 기준선이 딱 멈추고 전환선이 상승을 하면은 캔들은 이만큼 벌어져 있어요. 대신 그리고 5일2평 이렇게 캔들을 따라가겠죠. 이때 캔들이 5일2평 아래로 내려오면은 이제 추세의 전환,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조정장으로, 하락장에서 기술적 반등장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갑자기 하락 추세로 변하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에서 갑자기 하락 추세로 변하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에서 조정으로 변한 다음 이제 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면은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만 움직이는 차트를 생각하시지만 실제 차트는 안 그렇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횡보, 이렇게 움직이죠. 이 횡보할 때는 전환선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도 기준선이 올 때까지 캔들이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횡보를 하면서 기다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면 멀어지려고 하는 차트의 성질입니다. 캔들과 선이에요. 캔들과 그 어떤 선이든
가까워지면 멀어지려고 하고 멀어지면 가까워지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기준선이 멈췄죠. 여기 멈춰 있죠. 근데 전환선은 이제 화요일 지나고 내일부터 내일 약간 상승을 해요. 여기 좀 크게 할게요. 전환선의 상승은 얼마만큼이죠? 반이죠. 자, 기준선의 상승의 반이니까 기준선과 9개 캔들의 그 중간 값이니까 자 보세요. 얼마큼 상승하느냐. 여기서 여기에 이 지금 대강 그린 겁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자, 대강 2787이고 573이죠. 대략 뭐 200포인트 200포인트죠. 그러면 얼마나 상승하냐. 전화선은 100포인트 상승합니다. 100포인트 상승합니다. 중간값이니까요. 그죠?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은 전환선의 이 9개 캔들의 중간값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깊게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포인트 상승하는데 여기서 캔들이 만약에 버틴다 이렇게 해서 100포인트 상승하는데 이렇게 버틴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캔들이 전환선과 데드 크로스가 되죠. 그러면 언제까지? 기준선이 올라올 때까지 횡보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준선은 언제 올라오죠? 여기서 올라오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오죠. 26을 딱 그어봅니다. 26을 딱 그어봅니다. 26. 기준선이 여기까지 쭉 횡보하다가 이제 올라오죠. 그동안 신고가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입니다. 신고가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기준선은 여기까지 횡보하다가 이제 상승을 시작하면서 전환선은 조금 야금 올라가면서 이렇게 움직일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계속 캔들은 아래 위로 횡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횡보를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구름을 봤을 때 좀 그런 편이고 횡보나 또는 아주 천천히 상승을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 횡보가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막 추세를 먹는 장이 아니라 짧게 끊어 먹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기준 전환선이 캔들과 가까워지죠. 이게 멀어지면은 가까워지려는 성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 자리에서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진행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캔들은 자꾸 진행이 되죠.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것도 역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한쪽만 보시지 마시고 이제 횡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환선이 밑에 게 없어지면서 밑에 캔들이 이렇게 없어지면서 앞에 새로운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즉 지금은 약간 횡보의 장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5일 이평이 캔들이 고점을 찍고 전 기준선이 멈추고 5일 이평을 하방 관통을 하면은 일단 상승 추세에서 조정장으로 이동을 합니다. 조정은 시간 조정으로 횡보를 할 수도 있고 가격 조정으로 하락을 할 수도 있겠죠. 조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벌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중이겠죠? 자, 모였다가 다시 볼린저 밴드가 다시 벌어지면서
추세가 나오는 건 다들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자, 상승 추세에서 여기에 추세의 전환, 그러니까 괜히 전환선이 아니죠. 추세의 전환,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조정 추세로 조정으로의 전환, 가격 조정으로의 전환을 기준선이 멈추고 전환선이 상승할 때 5일 이평을 캔들이 하방 관통을 하거나 5일 이평 아래로 시가가 형성이 되면은 이제 상승 추세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전환선 위로는, 전환선이 위에 캔들이 전환선 위에 있을 때는 웬만하면 매도를 잡지 마세요. 전환선이 위에 있을 때는 웬만하면 매도를 잡지 않는다. 매도를 잡아도 정말 짧게 매도를 잡는 게 가장 좋은 대응법입니다. 물리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매수가 물리면은 한번 버텨보셔도 나쁘진 않아요. 기준선이 멈출 때까지. 하지만 기준선이 멈췄다는 것은 26일의 고가를 계속 형성하다가 26일의 고가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26일의 고가의 뜻은 뭡니까? 9일의 고가라는 뜻이에요. 그죠? 26일의 고가는 9일의 고가입니다. 26개 캔들 중에 가장 높이 있는 캔들인데, 당연히 9개 캔들 중에 가장 높이 있는 캔들이겠죠? 그러니까 기준선이 멈췄다는 것은 이제 조정장의 시작이다. 하지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환선의 상승과 캔들의 5일 이평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을 먼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분봉에서 적당히 60분봉입니다. 전환선 기준선만 볼게요. 자, 이렇게 기준선이 멈추면서 보세요. 좀 더 크게. 기준선이 멈췄죠. 여기가 고점입니다. 그리고 5일 이평, 5이평을 추가합니다. 5이평을 추가하면서, 자, 아래로 내려오면은 상승 추세의 끝, 그리고 조정 추세의 시작, 조정장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같이 멈췄어요. 그죠? 그러니까 즉 9일의 고가도 형성이 안 됐고 26일의 고가도 안 됐으니까 이제 추세가 꺾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꺾인다는 것은 하락 추세가 절대 아닙니다. 상승 후 조정의 장이 이제 나온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고점 찍고 최소 3개, 평균 6개, 최대 9개까지의 전환선과 캔들의 데드 크로스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 만에 전환선과 캔들의 데드 크로스. 자, 기준선이 멈춘다. 그리고 매도를 잡으면 여기까지 한번 먹을 수는 있죠. 짧게 매도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5일 이평 기준으로 해서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됐죠. 기준선이 멈추고 전환선이 상승할 때
캔들은 전환선과 멀리 있다. 그때 512평을 보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면 이제 상승 추세에서 조정장으로 매도는 반대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기술적 반등장이나 이렇게 조정장으로 시간 조정으로 갈 수 있다. 자, 조정은 가다가 이렇게 횡보 시간 조정이 될 수도 있고요. 가격 조정,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조정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격 조정, 시간 조정. 시간 조정은 횡보겠죠? 횡보는 22평과 하나 둘 세 번 통과를 하면은 시간 조정의 장이 펼쳐진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16분인데 하나만 더 하고 갈까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시간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짧게 간단하니까 이거는. 자, 이 평을 지우고 기준선을 지웁니다. 전환선만 남겨 놓을게요. 자, 여기서 강세장과 약세장을 구분하는 방법, 볼린저 밴드를 추가를 합니다. 20 볼린저 밴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 선을 좀 두껍게 해서 잘 보이게 한 다음에 자, 캔들이 볼린저 밴드 중앙선을 가운데 선 22평이죠. 22평을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상승장이에요. 상승장의 시작인데 전환선이 21평을 관통해서 상승 올라간다. 그러면 강세장의 상승장의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됩니다. 여기도 볼까요? 캔들이 21평, 그 볼린저 밴드 중앙선을 내려오면서 전환선이 22평, 그러니까 20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내려왔죠. 그러면은 약세장, 하락장의 확정입니다. 확정이에요. 확정. 어디든 다 똑같습니다. 강세장, 여기는 약세장. 자, 그러면 매매법 하나 또 나오죠. 여기서 일단 매도 잡고 전환선과 22평의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데드 크로스가 됐을 때 추가 매도, 여기서 매수, 추가 매수, 여기서 추가 매수, 여기서는 이제 512평과 함께 보면서 끝내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분봉으로도 볼게요. 3분봉입니다. 자, 이건 지우고 기준선 없애고 볼린저 밴드 추가. 자, 이런 경우 있죠? 절대 못 갑니다. 이런 경우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 전환선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웬만하면 조정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치고 올라가야 돼요. 전환선이 치고 올라가야지 다시 상승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약세장, 잠깐이지만 강세장, 약세장, 잠깐이지만 강세장. 자, 특히나 좁을 때
우리 볼륨을 좁을 때 확장. 이건 아시죠? 이때 올라가 있으면은 이런 게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이런 게 눌림목이에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분할 청산. 이죠? 자, 강세장. 이건 눌림목. 자, 대강 너무 짧게 설명을 해서 어쨌든 자,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서 전환선이 상하방 관통을 하면은 강세장과 약세장의 확정이 된다. 물론 이거보다 더 좋은 매매법이 있죠. 그냥 이거는 그냥 방향을 보는 거예요. 방향을 보는 거예요. 21평 매매에서 선엑스펜 1 사용해서 그거 매매하는 거라든지 뭐 21평과 매물대 차트, 제가 이걸 설명했나요? 매물대 차트 설명 안 했구나. 이거 보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굳이 일단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강세장과 약세장을 보는 방법입니다. 강세장과 약세장을 보는 방법. 자, 이제 뭐 어렵진 않으시죠? 정리 굳이 안 해드려도 되죠? 뭐 자, 오늘도 여러분들 대응 잘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여러분들의 수익 우상향을 기원하겠습니다. 더 좋은 자료 올리도록 노력해요. 감사합니다.